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최근 약세인 상황에도 고래 투자자들은 무려 3억 4천만 XRP를 추가 매수하고 있고요. JP모건 또한 비밀리에 이 리플을 대량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SEC는 약 100건이죠. 100건의 ETF 신청을 검토 중이며 이 중 최소 7건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ETF, 비트코인처럼 기관 자금이 폭발적 유입에 대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가 ETF 승인 심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 XRP 기초자산으로 한 ETF가 비트코인 ETF와 유사한 기관 투자 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업계 분석가와 자산 운용사들은 XRP ETF가 규제 승인 후 대규모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XRP ETF 기관 수요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겟에 따르면 SEC는 약 100건의 암호화폐 ETF 신청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중 최소 7건이 XRP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위즈덤트리 자산 운용의 XRP ETF 신청이 10월로 연기가 되면서 규제 당국의 신중한 검토 과정이 오히려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겟에 따르면 네이트 제라시 ETF 전문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면서 XRP ETF 역시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거래, 수타,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로 기관 맞춤형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XRP ETF는 단순한 현물 추정형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형 ETF와 옵션 오버레이 상품 등으로 다양화가 되고 있고요. 이는 기관 투자들이 단기 변동성 해지부터 장기 수익 추구까지 다각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XRP 보유와 함께 파생 상품 투자를 결합해서 추가 수익을 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옵션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XRP 외에 콜, 풋 옵션을 추가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거죠. 이런 복잡한 구조는 월가의 정교한 투자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면서 정통적인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XRP 확장성 규제 친화적 기관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카나리 캐피털 등 주요 기관 투자들은 XRP의 높은 처리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규제 명확성을 강점으로 꼽으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특히나 리플사가 SEC와의 소송에서 부분 승소한 이후에 XRP의 증권성 논란 해소가 ETF 승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어떻게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의 이제 CTO인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ETF는 단순히 투자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면서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시장 전망, 승인 직후 유동성 폭증 주의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XRP ETF가 승인이 된다라면 비트코인 ETF 출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초기 유동성 급증과 가격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이 된다라면 장기적인 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한편 SEC의 최종 결정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블랙록,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XRP 기반 상품 출시에 대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도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과 자산운용사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가상자산 리플도 재무자산으로 미국 기업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제 리플을 보유자산으로 등재하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뷰에 따르면은 다양한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리플을 재무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소재 기업 플로라그로스는 최근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플로라그로스는 이 디지털 자산을 대차 대조표 강화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도 수시 보고서 공시에서 올해 8월부터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을 매달 공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자회사인 어덜트 캐피털 그룹은 지난 5월이죠. 1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죠. 자,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제야 유통사 웰지스틱스 헬스 역시 리플을 핵심 자산으로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도 이제 영국 비보파워와 중국의 자동차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위버스 인터내셔널도
리플을 자산으로 포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로도 이 SEC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회사들, 그쵸? 이 많은 회사들이 XRP를 대차 대조표에 추가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됐어요?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XRP는 더 이상 트레이더만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기업 채권의 필수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EC 보고서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XRP를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가 아닌 전략적 재무전략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비단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들이죠. 세계 최고의 이 자산운용사들도 아주 은밀하게 뭘 하고 있다?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이, 그쵸?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큰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한번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액에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에, 그쵸?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튼은 타이밍이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튼은 브래디 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 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의 XRP 할당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파워
리퍼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호를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 투르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XR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에 XRP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 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사리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에,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쵸?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0원 라인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즉 4,000원 위에 올라타지 못한다라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요 구간까지 한번 떨어지고 난 뒤에 지금 아랫꼬리를 길게 달리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다시 한번 4,000원 위에 올라타는 그 그림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박스권 상단부인 4,500원짜리까지 돌파를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4,000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쌍바닥을 체크하러 이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자리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될 자리다. 계속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은 굉장히 매수를 하기에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연말까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